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이제는 가을이라기보다는 겨울로 들어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고 추우니까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내 거는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세젤의 딸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그런 누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멋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일남일녀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른 분들,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아빠들이 다 그렇게 지내겠지만 저 역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산 시간들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제법 많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억이 될 만한 것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비교적 아들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만난 고기도 구워 먹고 소세지도 구워 먹고 그리고 한 침낭에서 같이 잠도 자고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1박 2일의 소중한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빠로서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주 어린 딸도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선 딸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쇼핑을 같이 할까? 아니면 카페를 같이 가볼까? 그러면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볼까? 전시회 같은 곳을 갈까? 그래, 찜질방은 어떨까? 어릴 적에 제법 좋아했는데.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같이 갔다 올까? 아니면은 돈으로 때우자, 용돈을 왕창 줄까? 아니면은 저와 딸이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갈까?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딸에게 물어보자였습니다. 딸, 아빠가 딸한테 무언가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을 해주고 싶은데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니? 라고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딸이 한 얘기는 굉장히 뜻밖의 얘기였어요. 아빠, 아이돌 그룹 콘서트를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희 딸이 특정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딸에게 어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얘기한 그 그룹은 정말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던 그룹이에요. 당시에 잘 나가던 동방신기, 그리고 빅뱅도 아니고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하니까 그 그룹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이를 위한 거니까 저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쭉 물어보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악스 코리아라고, 맞아요, 콘서트라고 불려졌고요. 지금은 예스24 라이브 홀이라고 불려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콘서트 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딸이 얘기했던
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티켓을 끊는 거였죠.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은 그냥 티켓을 구매해 주면은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그룹의 콘서트가 금, 토, 일 3일간 했는데 딸은 굳이 첫날 첫 공연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이었거든요. 저도 직장을 가야 되고 딸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 콘서트 티켓을 끊어달라. 그리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찍이 공연장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뭐 딸을 위해서 해주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금요일날 1시 정도에 공연장에 가서 대신 줄 서기를 했습니다. 1시 정도에 갔는데 공연은 7시였거든요. 벌써 그때 이미 한 5, 60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연장 앞에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재미나게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왔어요. 친구 역시 부모님께 부탁해서 그 공연에 티켓을 끊었던 거지요. 그래서 딸과 친구에게 그 줄을 양보하고 저는 뒤로 빠져서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딸의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먹을 것을 부지런히 사다가 날랐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딸과 딸 친구는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장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끝없는 기다림. 보통 제가 생각했던 공연보다 월등히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했어요. 거의 4시간 가까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다렸죠. 그리고 끝나갈 때쯤 되니까 공연장 앞에도 저와 같이 자녀를 데리러 온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1시가 다 된 시간에 딸과 딸 친구가 너무나 해맑고 상기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던 시간이다. 너무 재밌었다. 그 딸의 친구를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저희 집에 오는 과정 중에 딸과 얘기해 보니까 정말 너무 즐거웠다. 아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로 어쨌거나 제가 하기로 했던 일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그런 기쁨을 얻은 거죠. 근데 그 듣보잡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제가 몰랐던 그 아이돌 그룹은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룹이죠. 최고의 정말로 아이돌이고 최고의 그룹인데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방탄소년단. 이름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이 7명의 소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나이가 있죠. 이 청년들은요 정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어디에서 공연을 해도 5만 명, 뭐 4만 명 이런 콘서트장, 공연장이 가득 차고 미국 방송국에도 나아가서 공연도 하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년 연속 빌보드상을 받은 그런 대단한 그룹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관왕의 영예까지 얻었고 그리고 아마 머지않아 다시 또 3관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이제 이 BTS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하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저도 물론 동의했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큰 대회에서 뭐 금메달을 따거나 1등을 하게 되면은 군대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가수들, 이런 BTS 같은 대단한 그룹들이 저는 군 면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말 그들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운동선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뭐 프리미엄 12 이런 데서 상을 받는 것, 1등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더 크면 크지 작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중문화 쪽에 있는 훌륭한 자원들, 인재들도 군 면제를 해줌으로써 더욱더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뭐 지금도 간간히 찾아보면 여전히 누군가가 끊임없이 BTS의 군 면제 청원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미안함과 전 세계 K-팝을 알리고 있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그 이후에 제 딸을 통해서 저에게 옮겨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저는 급기야 아빠 아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매일 BTS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루에 몇 개씩은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찾아보기도 하고 매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한 몇 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아빠 아미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뒤늦게 안 사실이에요. 제가 제 딸의 그 콘서트 티켓, BTS의 콘서트 티켓을 끊어준 날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역사적인 BTS의 첫 단독 콘서트예요. BTS 2014 라이브 트릴러지 에피소드 2 더 레드 블랙. 제가 BTS의 첫 단독 콘서트에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고 그 콘서트 대기줄 100명 안에 포함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서 BTS의 공연 티켓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아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BTS의 콘서트에 티켓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끊었던 그 공연은요, BTS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아무 의미 없이 제 딸이 보고 싶다고 해서 끊어준 콘서트였는데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저도 뭡니까? 그 나중에 알고서 닭살이 쫙 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요, 그들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응원한 딸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제 딸이 BTS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때는 BTS란 말보다는 방탄소년단이란 말로 불려졌죠. 좋아한다라고 하면은요, 친구 또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걔네가 누구야? 아이고 이른바 곧 사라지겠네. 아는 노래 없는데? 헐, 이름이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무르식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열렬히 그들을 응원한 딸, 제 딸이 아미 일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방탄이 너무 잘 나가서, BTS가 너무 잘 나가서 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딸, 방탄이 빌보드 1등 먹었더라? 좋겠네? 이런 얘기를 건넸더니만 저희 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젠 잘 자란 아들들 보는 느낌이에요. 제보다 훨씬까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있게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실제로 제 딸내미 책상에 있는
BTS의 앨범과 사진집 등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초창기 아미밤이 있거든요. 지금 더 이상 불이 안 들어오는데 그 아미밤도 있는데 제가 그 아미밤은 찍지 못했어요. 자, 제가 나중에 딸내미가 시험 보거나 해서 칭찬할 일이 생기면은 앨범을 하나하나 사주기도 했고, 또 본인이 용돈을 모아서 앨범 등과 사진집 등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책상 한켠에 여전히 잘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남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미치도록 좋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일이든 취미든 가게든 간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덩달아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뭐 남들이 다 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리고 뭐 남들이 추천하는 맛집, 남들이 다 한다는 취미, 또 남들이 다 간다는 여행지, 이런 곳만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신지요? 나만의 맛집,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에겐 그 집이 최고인 맛집, 그리고 이름난 카페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커피 맛이 좋은 그런 카페, 그리고 남들은 부리다 촌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아끼고 좋아하는 나만의 취미,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기분이 좋거나 우울할 때 꼭 찾아가게 되거나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남이 아닌 나만의 것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가는 길을 남이 간다는 이유로 당연한 듯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후회로 남지 않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다 아시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가지고 계신 책이 아마 어린 왕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린 왕자 이 책 속에서 어린 왕자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에 와서 그가 발견한 장미 정원에 5,000송이가 넘는 장미꽃을 봤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그 행성의 이름은 혹성 B612잖아요. 거기에는 단 한 송이의, 단 한 그루의 장미만 존재하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장미꽃을 보고서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죠. 오직 내 장미꽃 한 송이만이 너희들 모두보다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물을 준 장미꽃은 내 장미꽃 하나이니까. 오직 내 장미꽃만 내가 둥근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가려주고 왔거든. 오직 그 꽃을 위해서 직접 벌레를 잡았어. 불평하는 건 들어주고 뽐내는 말도 들어주고, 심지어 때론 입을 다물어도 그저 내가 곁에 있어준 건 그 꽃뿐이야. 왜냐하면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장미를 보고도 왕자는 깨닫게 된 거죠. 그 무수히 많은 장미와 B612 혹성에 있는 네 장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신에겐 당신만의 장미꽃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하는 것, 또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이걸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기보다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들을 꼭 찾아서 그것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람도 찾으시고 행복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방송이 제법 길어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 줄여야 될지 혹은 이대로 해야 될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제 방송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미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BTS의 첫 단독 콘서트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 저는 그 공연 티켓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